열물리학 그 2장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다 배웠던 열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고온 열원과 저온 열원 사이에 두 열원 사이의 온도 차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게 이제 열기관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기관의 원리를 보면 열기관은 고온의 열원, 이제 온도가 T-high, TH인 고온 열원에서 이제 엔진이 열 에너지를 QH만큼의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열 에너지의 일부는 외부에 이제 일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저온의 열원, TC로 유지되는 저온 열원으로 QC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열 기관의 열 효율, 뭐 E라고도 쓰고 이제 에타, 여기서 이제 에타라고 쓰겠습니다. 에타라고 쓰는 건 열 기관의 열 효율은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열 기관이 QH의 1, 이게 절대값으로 표시했습니다. 양의 1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외부의 1을 한 그 비율을 우리가 열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외부의 그 열 기관이 한 1은 고온의 열원, 고온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그 열 에너지에서 우리 이제 방출한 열 에너지 QC를 빼준 놈이 이 엔진이 이제 열 기관이 한 1이 되고 그 놈을 이제 Q 하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 빼기 절대값으로 QH, Q 하이분의 QC, 쿨의 개념으로 이제 낮은 열 에너지의 개념은 이제 HC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열 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1 빼기 QH분의 QC. 요 놈은 당연히 항상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연료를 기관의 내부에서 연소하는 기관을 내연기관, 그래서 보통 이제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등이 이제 내연 기관이고, 연료를 기관의 외부에서 연소를 시켜주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외연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증기 기관 또는 스털링 기관이 외연 기관의 한 예입니다. 이제 카르노 기관, 카르노 사이클이다, 카르노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딱 등원 과정, 그리고 이제 단열 과정만을 쓰는 이상적인 아주 아이디어란 힛 엔진을 우리가 이제 카르노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원 과정과 단열 과정만을 쓰는 열 기관, 이걸 우리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고, 카르노 순환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등원 과정, 처음에 A에서 B는 등원으로 이제 팽창하는 과정, 그 외부 고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가지고 열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과정, 이게 이제 등원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QH만큼의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열적으로 이제 그 열의 출입 없이 단열 팽창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단열 팽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원 압축을 이렇게 하게 돼요. 등원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엔진에서 저열원으로 이제 QC만큼의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방출이 됩니다. 압축하는 과정에서 등원 압축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다시 단열적으로 단열 압축을 해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카르노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르노 기관은 항상 등원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이제 예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상기체 이제 열 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 빼기 QH분의 QC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 카르노 순환 과정, 과정 A, B, C, D, A로 가는 이 카르노 순환 과정을 PV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온도, 템퍼러처하고 엔트로피 TS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열원이 주어진 온도에서 뭐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우리 이제 엔트로피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이제 템퍼러처가 열원의 템퍼러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때 이제 일부의 열이 델타 Q만큼 흡수 또는 방출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가 되고 요 놈은 사실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상태 함수기 때문에 얘가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A라고 하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상태가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TS 다이어그램을 그놈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Y축은 템퍼러처, 그 다음에 X축을 엔트로피라고 두면 처음에 이제 고열원이 TH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템퍼러처 과정, A하고 B라는 과정에서는 등원으로 팽창하는 과정이잖아요. 온도는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고 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 QH가 흡수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변화가 됩니다. 템퍼러처는 일정한데 먼저 이제 하이 템퍼러처를 TH, 제가 이제 로우 템퍼러처를 TC, TC를 이제 TS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온도는 이제 일정하니까 A하고 B라는 과정은 등원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열이 흡수된다고 했죠. 등원 팽창에서 열이 흡수가 되니까 템퍼러처는 일정하고 열이 흡수가 되니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템퍼러처는 일정한데 열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QH의 열이 이제 흡수가 돼서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기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SH는 0보다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 출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델타 Q가 0이 되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있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없는 대신에 온도 변화는 어떻게 했죠? 온도는 TH에서 TC로 떨어졌죠. 그래서 엔트로피 단열 팽창 과정에서 BC 과정은 단열 팽창인데 팽창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만 이제 TH에서 TC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원 압축 가는 과정에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등원 압축 과정에서는 열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열이 방출이 되는데 템퍼러처의 변화는 없고 열이 방출이 되니까 델타 Q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출의 개념은 마이너스니까 엔트로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등원 과정이니까 온도 변화는 없고 열이 방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수가 돼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Q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는 네거티브가 돼서 줄어들게 되고 다시 이제 C에서 D로 되는 단열 압축 과정에서는 뭐 열 출입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온도만 TC에서 TH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그 카르노 순환 과정을 겪게 되면 A라는 상태에서 A, B, B, C, C, D, DA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등원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는 같은 양만큼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엔트로피 변화는 되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델타 H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온도 TH분의 QH만큼의 열이 TH분의 QH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생겼고 요 CD 과정에서도 TC분의 QC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든 과정이라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CD 과정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AB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 플러스 그 다음에 BC, AD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이제 두 과정을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은 없게 되고 이 두 놈으로부터
열 에너지하고 온도와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TH분의 QH는 TC분의 QC가 되니까 온도 얘는 QH분의 뭐 QC는 TH분의 TC. 그러니까는 요 열 에너지의 레이쇼하고 온도 변화의 레이쇼하고 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 효율은 1 빼기 QH분의 QC 또는 1 빼기 TH분의 TC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열 효율을 보면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 빼기 QH분의 QC인데 요 놈을 온도 변화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1 빼기 TH분의 TC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요 등원 과정은 AB 또는 CD 과정은 등원 과정이잖아요. 등원 과정은 이제 PV, 템퍼러처가 일정하기 때문에 PV가 컨스탄트가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 이 등원 과정의 기울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등원 과정의 기울기는 압력을 볼륨으로 미분을 해주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볼륨으로 미분을 해주는데 언제? 등원이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일정할 때 압력을 이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부피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P는 V분의 nRT가 되고 그놈을 V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V제곱분의 nRT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이 되고 nRT는 컨스탄트가 되니까 마이너스 V제곱분의 nRT가 되고 nRT가 뭐죠? PV가 되니까 요 놈은 PV를 분자에다가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V분의 P. 요게 이제 등원 과정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V분의 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열 과정을 보면 단열 과정은 PV 감마가 컨스탄트인 과정을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V 감마는 컨스탄트인데 그 컨스탄트 일정한 그 컨스탄트한 값을 K라고 제가 두면 이때 이제 감마는 비열비고 이때의 기울기 단열 과정에서는 dp분의 dv 이는 이 단열 과정에서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열 과정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P는 V 감마분의 컨스탄트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V 감마분의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놈을 V 감마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감마의 V의 감마 플러스 1분의 컨스탄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감마의 V 감마 플러스 1분의 컨스탄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요 놈은 이제 V 감마분의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양변에 이제 V를 곱해주면 PV 감마 플러스 1은 KV가 되니까 V의 감마 플러스 1은 P분의 KV 이렇게 되죠. 그래서 V의 감마 플러스 1은 P분의 KV가 되고 KK 캔슬되면 얘는 마이너스 감마의 V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놈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단열 과정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당연히 등원 과정보다 크게 되고 얼마만큼 더 크냐면 얘 나누기 요 기울기 나누기 요 기울기지만 얼마죠? 감마만큼 기울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곡선의 기울기는 등원 곡선의 기울기보다 감마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한 일이 요 그래프 안에 요 그래프 안에 요 지금 닫힌 곡선 안에 있는 면적이 바로 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카르노 순환 과정 동안에 기체가 엔진이 한 일, 뭐 이제 우리의 기체가 한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요 놈을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죠? 요 놈은 요 면적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흡수한 열분의 열 빼기 방출한 열. QH, Q하이 빼기 QC. 이거 좀 이상하게 됐네요. QH 빼기 QC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도 온도만의 함수로 주어지죠. 온도만의 함수로 주어지니까 A라는 상태로에서 시작해서 A라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